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현재 스타트업 옴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형입니다. 저희는 3D 프린팅과 데이터 솔루션을 통해 맞춤형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며 이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2학년 2학기에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창업한 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창업을 위한 명확한 계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상의 연속 같습니다. 평소에 흥미가 있거나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면 일단 먼저 하고 보는 성격인데 현재 창업 아이템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더 알아보고 그리고 더 찾아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3D 프린팅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정보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창업 아이템을 고민했을 때에는 현재와 전혀 다른 내용이기도 했고요. 제 주요 전공과도 무관했고요. 한 번은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부착물이랑 안경을 연결해서 미세먼지 보호 안경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안경점부터 안경협회 그리고 금형을 만드는 공장, 일본, 대만, 국내 주요 수입처 안경 회사까지 어느 한 곳 빠짐없이 모두 물어보고 또 자문을 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 돌아왔던 대부분의 답변은 굳이 뭐하러 그런 안경을 만들려고 하냐, 그리고 안 그래도 안경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부착물까지 덧대면 그걸 대체 누가 쓰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속상했는데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또 그 당연한 말에 조금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경은 불편할까? 왜 안경이 항상 불편해야 하는 걸까? 저도 안경을 직접 쓰고 있어서 그런지 이런 크기가 맞지 않거나 또 넓이나 규격 이런 부분이 조금씩 다르고 또 콧등이 눌려서 아프고 흘러내리고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 등이 많은 경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템 그리고 이 3D 프린팅조차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안경이 불편하다는 인식을 조금 바꾸고 싶었는데요. 그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맞춤형 안경테가 필요했었고 또 3D 프린팅 기술이라는 접목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3D 프린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단순한 그런 심플한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크기나 규격, 모양, 디자인의 모든 제약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해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점들, 이 맞춤형 제품을 제작하는 데 최적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3D 프린팅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요. 유튜브부터 각종 플랫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무수히 찾아봐도 정말 많이 찾아봐도 이 3D 프린팅을 위한 모델링이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그런 내용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프린팅 하드웨어 자체에 대한 정보나 어떠한 출력 방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소재를 활용할 수 있고 이 레이저를 쌓는 적층 구조나 심지어 안경 광학적인 요소까지 이 연구와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은 개인적으로 쌓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관련 업체나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며 해결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면 이것저것 재거나 하지 않고 그냥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는 성격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국내에 대략 18개, 20개 정도의 이 3D 프린팅 관련 업체랑 공장이 있었는데요. 모두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정보랑 기술을 얻을 때까지 직접 물어보고 찾아가는 방법 말고는 당시에 딱히 대안도 없었고요. 운이 좋게도 결국엔 좋은 업체를 만나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비전문 분야다 보니까 남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많은 논문도 연구해보고 또 프로그래밍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며 경험을 쌓는 시간이 짧았다고 하면 거짓이겠죠. 이 정부나 언론 표현을 조금 빌려서 표현하자면
흔히들 창업하기 너무 좋은 시대다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보나 지식에 대한 접근이 많이 편리해진 부분도 있고 또 기술의 활용이나 적용이 굉장히 비교적 용이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부의 자금 지원이나 이런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 자체가 그런 시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다시 말해서 시작하는 기업에 대한 이런 배려가 굉장히 넘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창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약 저희는 4,500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수혜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이 예비창업 패키지라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었는데요. 매년 연초가 되면 2월, 3월쯤 되면 정말 많은 무수한 창업 지원 사업이 공고가 됩니다. 예컨대 창업 자금부터 교육, 시설, 그리고 네트워크, 또 컨설팅, R&D, 또 마케팅 이런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많이 열리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결국 사업 계획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고 또 준비해서 제출하고 발표 평가까지 통과가 되면은 이제 무수한 경쟁을 거치고 선정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선정된 예비 창업자들 또는 팀들 이런 기업들이 관련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예비 창업 패키지 흔히 예창패를 통해서 4,500만 원이라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초기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 기관 이외에도 유사한 유관 기관이나 또는 해당 분야랑 관련된 연관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방식이나 루트를 통해서 더 많은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이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창업 이후에도 단계와 연차에 따라서 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흔히들 요즘 내 돈으로 창업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전혀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다양한 창업 네트워크가 많은데요. 여러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3억부터 5억, 7억, 10억, 15억 정말 많은 금액을 지원받아서 성공적으로 창업 기업을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이 물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제약도 있겠지만 동시에 저희가 받는 투자랑은 또 전혀 다른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자금과 관련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하다면은 우선 K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부 정보 그리고 외부 정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제가 나눠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정보라 함은 이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서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결국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런 설득력 있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준비 그리고 시장 분석까지 조금만 찾아봐도 사실 요즘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이 강의나 또 앞서 말씀드린 유튜브 플랫폼 또 설명 프로그램 등 정말 차고 넘치는 상황이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언급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부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 정보는 네트워크, 다시 말해 창업기관, 지원하는 기관과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포맷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매년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원 사업이 더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핵심 기술이나 가치와 관련된 특성화 사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 본인이 준비하는 아이템이나 이 사업 방향과 연관된 그런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은 외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범위가 크거나 규모가 큰 그런 지원 사업들은요, 중복해서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혜받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고 또 알맞는 그런 효용이 가장 높은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아니면 창업을 지원하는 각종 유관기관과의 이런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이제 자주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항상 최신화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또 이 학우분들처럼 학생 창업의 경우는 이 교내에 있는 링크 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등을 통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게 대답하기가 쉽거나 하진 않은 부분이고요. 어려운 그런 질문 중 하나인데요. 이 정부 지원 사업 특성상 많은 경험이나 역량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30대 이상의 대표자, 이런 경쟁 업체들, 경쟁팀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1000팀, 만팀, 많게는 정말 많은 팀들이 있는데요. 이게 핑계일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모든 면에서 그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3D 프린팅 같은 경우는 제 전공 분야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특출나거나 이렇게 탄탄하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이나 뭐 이런 결정적인 요인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의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 창업자가 주는 사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무궁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이 긍정적인. 실제 발표 심사 당시에도 저희를 심사했던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한테 해줬던 질문의 대부분이 이 역량이나 경험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창업 아이템 내용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걸 아무리 잘 포장해서 보기 좋게 설명해 드려도 결국 중요한 건 이걸 창업자가 계획한 대로 얼만큼 잘 수행하고 또 만들어내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과 무관하고 또 관련한 경험도 적고 딱히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강점이나 뭐 그런 부분이 당시에 없었습니다. 다만 사업 계획서 발표라는 자리가 사실 이런 아이템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기술의 수준을 논하거나 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직 시장성, 뭐 이런 사업성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대학생의 역동적이고 또 젊은 패기, 열정을 굉장히 많이 어필했었습니다, 당시. 현재 아이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알아왔고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고 어떻게 노력할지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설명, 계획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자신감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기술이나 아이템의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사전 분석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발표 심사라는 자리가 사실 결국 부족한 요소나 이 서면 평가를 할 때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창업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확인하고 싶은 자리가 사실 발표 심사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아이템에 대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보다는 듣기 싫은 얘기를 사전에 많이 더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의 계획이나 심사위원들이 할 수 있는 예상 질문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답을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은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힘듭니다. 사실 이게 항상 힘든데요. 가장 큰 부분은 기대에 대한 상실감이 커졌을 때 때로는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라는 것 자체가 기대한 대로 또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죠.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정말 100번도 넘게 고치고 또 피보팅하고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검증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일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데 이게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면 정말 많이 지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정말 다해서 노력해도 때로는 사용자로부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스스로 한계를 제가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지양하는 편인데 때로는 물리적인 기술적 한계를 결코 벗어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고 있는 이런 규제나 제도적 문제로 사업 운영 자체가 오랫동안 딜레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인내의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감내하는 동안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함께 루즈해지고 다운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는 팀장, 이렇게 리더로서 잘 케어하지 못하거나 또 팀원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런 시기에 팀이 많이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력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게 계획대로 될 수는 없지만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결정하고 책임진다라는 이 창업 프로세스 자체가 이런 기대에 대한 상실감을 더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멘토님의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은 이제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창업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스스로 멘탈에 대한 케어를 정말 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학업이랑 창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 시험 날짜에 이 중요한 발표 일정이 겹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다른 대안책이 없어서 시험을 포기했었습니다. 당시 이 거래처 일정이나 출장처럼 낮에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정이 있을 때에는 또 이게 필연적으로 일정 조정 자체가 힘든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결국 수업을 포기하고 일을 다녀와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힘들거나 어려운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랑 교수님 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일 자체도 저랑 회사 간의 약속이거든요. 제 전공에 빗대어서 좀 더 표현을 하자면은 학업이랑 창업활동 이 각각이 주는 이런 기회비용들을 고려해서 제게 효용이 더 큰 그런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쉬움은 항상 따르죠. 물론 제가 모든 학생 창업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업이랑 창업 두 마리 토끼 모두 잘 케어하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더 첨언을 하자면은 체력적인 부분도 어려운 점 중 하나인데요. 아무래도 밤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정말 빈번하고 또 주말이나 휴일 없이 지내는 날이 하루 이틀씩 늘어나게 됩니다. 낮에 학업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또 그로 인해서 남은 일들은 결국 자연스럽게 저녁에 사무실에 남아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스타트업의 수명 자체가 생각보다 여유롭거나 길지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이런 간판을 가지고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3년 정도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이제 최대한의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가능한 빨리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벨롭하고 좋은 서비스를 시장에 제공하고 이래야 살아남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BI 이런 창업보육센터나 아니면 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 그런 사무실들을 보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정말 많아요. 이 물리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고 또 오래 한다고 일을 잘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그만큼의 노력이나 자세가 마인드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학업이랑 병행하려면은 이런 체력적 한계나 앞서 말씀드린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고 또 자부하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호주에서의 경험인데요. 제가 호주에서 얻은 이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하나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주에 살 때 정말 열심히 살았었는데요. 한 번은 타지에서 큰 사기를 당했었습니다. 당시에 공부하면서 하루에 2잡, 3잡 이렇게도 해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생계를 위해서 생전 처음 해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요. 이 몰라도 일단 해보는 그런 자세나 마음이 거기서 많이 비롯된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막상 해보니까 또 다 되더라고요. 당시에 제가 직면했던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제가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잠을 자면서 지낸 적도 정말 많은데 일단 이게 해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익숙하지 않은 언어나 그런 문화의 장벽 속에서 이방인이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무작정 부딪히고 또 하루하루를 버틴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찍이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고 또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고 지내는 날들이 차츰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흔히들 자신감을 잃어도 자존감은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이 자존감이나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굽히고 숙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어떻게든 자신감이 있는 척을 했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경험이나 노하우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특히 타지 생활에서 이 호주라는 곳은 어떤 것을 잘 모르고 못해도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지내야 하는 그런 곳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일을 못해서 정말 가진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고 그래도 일단 잘할 수 있다, 내가 무조건 이거 할 수 있다, 배우면 또 금방 한다, 이런 부분처럼 이 눈치가 보이고 무시당하고 결핍을 느껴도 철저히 자존심은 내려놓되 자신감은 항상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무모했던 자신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해본다라는 그런 자세의 밑거름들이 현재 제가 겪는 여러 힘든 순간들, 이런 어려운 부분들의 원동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이런 소비자의 니즈 부응에 부합하기 위해서 현재 새로운 서비스, 저희가 가칭으로 잡아놓은 가상 코디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플을 실행하면 안면을 인식하고 이후에 나이, 성별, 얼굴형까지 모두 분석해주고 이후에 본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스타일을 추천해주는 그런 실제 착용한 모습까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인데요. 이게 AI 그리고 AR, 알고리즘의 세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MVP 단계까지 개발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존의 획일적이고 제한적이었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소비자한테 보다 더 다양한 선택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런 완벽한 나만의 서비스를 위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서비스의 확장을 통한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로서 성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안면 데이터 기술 개발 외에도 안정적인 데이터 가공이나 관리, 활용, 이렇게 데이터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는 편인데요. 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도 이 ISO, IEC 국제표준 27001 IRCA 인증심사원 라이센스를 직접 취득하고 왔는데요. 이제 향후에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데이터 보호, 정보 보호 경영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목표는 성장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금 따분하게 조금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더 나은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저희 옴리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해야 할 일이지 않는가 하는 마음으로 소비자 그리고 사회 전체를 고려해서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한 가지 분야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거나 추천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나 어떤 산업이든 앞으로 데이터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그런 분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최근 창업 흐름을 보면 산업의 경계 구분 없이 이런 데이터를 얼마나 잘 다루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가 큰 관건이자 하나의 이정표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처럼 공학적 개념과 이해도 역시 많이 따르는 분야이긴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일단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제가 그랬다시피 이 전공과 분야의 명확한 연계성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과니까 이런 분야를 해야 되고 이과니까 이런 분야를 해야 되고 이런 경계를 굳이 나누지 않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데요. 물론 학과나 이런 전공별로 더 익숙하고 친근한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 이해도가 깊을수록 더 좋은 창업 아이템으로 발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코딩에 익숙하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에 익숙하다고 해서 본인이 개발한 서비스가 갖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사업성은 어떤지는 잘 보지는 못하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경영에 익숙하다고 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산정하거나 체계를 마련하거나 명확한 시장 분석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인문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기초 지식이 비슷한 학문이나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각이나 관점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더 익숙하거나 친근한 분야가 아니라 가능하다면 최대한 다양한, 예컨대 전혀 다른 학과의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에 대한 이런 인식을 조금 편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생각만큼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각만큼 쉽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꼭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도 저는 창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설레임도 있지만 두려움도 굉장히 큽니다. 많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그 무게감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편하게 생각하고 또 일단 해본다라는 마음을 항상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창업을 생각하거나 준비하는 학우분들한테도 꼭 공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즘은 사실 조금만 찾아보고 검색하면요,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보가 부족해서 새로운 도전이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모르면 그냥 찾아가 보고 또 궁금하면 그냥 일단 물어보고 어려우면 그냥 먼저 해보면 되는 건데, 이 당연한 걸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선 창업 과정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하면서 접한 제가 비전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국 20여 곳이 넘는 공장부터 전문 업체를 찾아다니며 원하는 정보를 얻었었고, 또 처음 접하는 AI 기술, 프로그래밍, 정보 보안, 이런 데이터 관리 이런 등의 필요성을 느껴서 전문가한테 직접 물어보고 배우기도 했고요. 일단 해본 것 같습니다. 항상 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는 각종 정부, 또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활용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요. 창업부터 저의 주거생활 또 생활 이런 방면에 다양한 방면에서 직접 물어보고 찾아가고 해서 직접 수혜받은 지원금들은 약 대략 1억 정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필요하거나 해야 할 시기에 일단 하지 않았으면 아마 놓쳤을 기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놓치면 영원히 놓친다라는 생각도 모두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흔히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이것저것 더 해보는 게 좋다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다. 정말 다양한 필드에서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다고 자부할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못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지만 적어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비교적 매사 후회는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학우분들도 또 학생 친구분들도 지금 놓치면 영원히 놓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후회하거나 또는 열정을 많이 펼치지 못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학우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패기랑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하거나 또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이제 황금 같은 현재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